네,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 국회직 시험, 객관식 시험에서 그 행정사 2차에 나올 만한 판례나 어떤 중요한 내용들 있는지 한번 이렇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치러진 국회 8급 행정법 시험이에요. 행정법 시험 객관식 중에서는 국회직 공무원 시험이 가장 아마 그 난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객관식이 제일 난이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 8급 아마 요런 정도 좀 풀어볼게요. 1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이거는 민법 내용이죠. 민법 총칙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행정사 2차에서 다룰 만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기 하시고, 기본적으로 근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용은 알아야죠. 행정사 1차에서도 민법 시험을 보니까 이게 5번이 틀렸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게 민법 166조에 있습니다. 예,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죠. 이건 총칙에서 소멸시효는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 다음이 대리고, 대리 소멸시효가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 이거는 뭐 그 2차 답안에도 적어야 되는 166조 1항 조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점이고, 제척기간은 권리를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점이고, 이걸 지금 크로스 해가지고 틀리게 했어요. 이거 좀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소학행, 소학행, 재발, 소학행, 재발 이렇게 해서 외우면 절대 안 까먹겠죠.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이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분명히 의미를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법이 됐든 중요한 논점이죠. 다만 행정사 2차에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생략할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2교시 행정절차론에 나올 수 있는 테마죠. 작년에 정보공개법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작년에 나왔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테마 논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객관식부터 풀어볼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년도 공개운영보고서 이런 걸 만듭니다. 행안부 장관이 대표로 해가지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그쵸? 개회하기 전까지 보내야죠. 그래야 국회에서 심사할 테니까 보내야 된다. 이게 지금 국회직 문제니까 이렇게 그 정보공개법에 대한 수많은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관련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객관식 지문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국회직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차 답안에서도 뭐 정보공개법에서 쓸 수 있죠. 이런 내용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 쓸 수 있죠. 일단 맞는 내용이고, 정부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이 잘못됐죠. 그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 20일이 다 경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결정이 있었다.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 그러면은 그러니까 판결로 치면 일부 인용 판결인 거죠. 아니면은 기각되거나 비공개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전부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아예 응답 자체가 없다. 그렇게 해서 20일이 경과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가 똑같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그 해당 기관에다가 하는 게 저기입니다. 그 기관의 상급 기관에다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하는 게 이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 그 비공개 결정을 한 내가 정보 공개 신청을 청구한 그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죠. 말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없습니다. 일단 조문 볼게요. 2번이 틀렸고, 국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 정보통신망에다가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해라, 이런 규정이 있죠.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공개를 못한다.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정보가 보유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시 청구하면 자꾸 반복 민원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있죠. 3회 이상 저기 하면은 반복된 민원이 들어오면 2회 이상 똑같은 응답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답변을 주고 그리고도 또 똑같은 게 들어오면 종결 처리할 수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데 지금 이 정보공개법에서는 다시 청구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뭐 2회 이상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 네, 이거는 조문 좀 보고 갈게요. 정보공개법 사전적 공개 이렇게 해서 미리 정보통신망에서 이렇게 해라. 다만 구조 1항 이건 비공개 정보죠.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자, 이제 이 경우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랍니다. 왜 그러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니까.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니까.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투입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공개하라 이겁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뭐 광화문 저기 아니면 세종 정부 종합 성사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은들 그거 누가 와서 봐요? 당연히 인터넷에다 공개해야죠. 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내용.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니? 돈 들어가는 거. 예산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 그 다음에 돈을 들였으면 그 결과가 좋아야겠죠. 네, 엉뚱한 데다가 돈 쓰면 안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 감시를 해야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정보는 다 정기적으로 공개해라. 어디다가? 인터넷에다가. 그 밖에 이렇게 정하는 정보. 이런 거는 2차에 나올 수 있죠. 네, 나오면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이런 거 다 암기해가지고 적어야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는 여기 기본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에 관한 정보 결론은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정책에 관한 정보다. 사업에 관한 정보다. 감시를 위한 정보다. 뭘 감시할 건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돈 어떻게 썼는지, 공무원들이 돈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돈을 썼으면 뭐 결과가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 돈을 썼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가 뭐 나아지고 뭐가 사고가 감소하고 뭔가 혜택이 좋아지고 뭔가 이런 결과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도로를 뜯어 고쳤으면은 뭐 도로 교통이 좋아져야 되고 뭐 신호등을 고쳤을 것이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줄었다. 이런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네, 예산을 들였으면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을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암기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암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책 사업 감시다. 어떤 사업이냐? 대규모 예산이 드는 거. 뭐 이를테면 뭐 SOC 네, 사회 기반 시설, 뭐 도로, 항만 뭐 그런 거 있죠. 네, 비행기 저기 뜨는 공항 뭐 이런 것들. 사회 간접 자본, 댐 뭐 이런 거 있겠죠.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 개인이 할 수가 없죠. 네, 국가에서 정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도 이거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죠. 근데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어도 이런 거에 준해서 이렇게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면은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의무로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우회 규정으로 두고 있죠. 적극적으로 요새 다 적극 행정이 다 모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빠지지 않고 네, 해주면 되겠죠. 네,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방법. 여기 공개 청구서 문서로 제출하거나 말로써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말로써도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따로 그 개별 법령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원래는 그 행정절차법에 가면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처분청 또한 국민한테 문서로 처분하는 게 원칙이라고 둘 다 나와 있죠. 다만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말로써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앞에서 해야 되고 공무원이 그럼 이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같이 기명 날인하고 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같이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 공개 청구서를 반드시 국민이 알아서 써서 와야 되는 건 아니고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말로 하면은 공무원이 귀찮겠지만 그 청구인이 그 말하는 거를 듣고 이게 적어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야죠.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장을 반드시 그 고소하려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고소인이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찰서 가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담당 그 배정된 경찰 형사가 이거 고소장 같이 작성합니다. 얘기 들으면서. 네. 귀찮아하죠 공무원들이 근데. 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 여부는 10일 이내 신청이 청구가 들어오면은 10일 이내 해야 되고 10 플러스 10이죠. 1 플러스 1 우리 마트에서 1 플러스 1 하듯이 10 플러스 10입니다.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7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이제 연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의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7 플러스 7입니다. 의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이때는 10 플러스 10